제가 집을 가지고 있었던 나이는 사실 20대 초반, 그중에 20대였습니다. 21살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 한 채는 너무 중요합니다. 집 한 채를 가지고 나니까 지금까지 쭉 부동산의 힘을 받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어떤 저의 큰 복주머니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부동산이었고요. 물론 주식으로 돈을 이렇게 버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자꾸 저는 이렇게 비관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늦게 들어와서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벌써 앞에 팅팅팅 한 탕 치고 두 탕 치고 세 탕 친 친구들은 이미 빠져나가고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뒤늦게 들어와서 이게 돈이 부동산처럼 가면은 내 집이고 저거 내 집이야, 그래 샀어, 이게 아닙니다. 그냥 인터넷 하나하나 전화로 뭐라고요? 1억 넣는데 500이 남았다고요? 이런 투자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이 주식이 지금 왜 저렇게 올라가는지, 이게 대통령이 뉴딜이다 뭐다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또 센트리온인가, 이거 굉장히 사기성이 농후한 이런 것을 알려주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없습니다. 황장수, 뉴스브리핑, 이런 굉장히 정직한 유튜브죠. 그런 유튜브 회사에서만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 또한 이런 허무맹랑한, 이렇게 허공을 잡는 백신을 만들어내느니 마느니 하면서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고 이런 주식은 정말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라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식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주식보다는 또 저는 누차 책에도 썼었고 인터넷 같은 거 또 TV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 취향도 성향도 그리고 특기도 이런 게 솔직히 부동산하고 잘 맞습니다. 그래서 부동산하고 잘 맞는 것 중에 또 투자를 잘하는 것을 위치 파악을 잘 해서 이것이 이제 돈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의 파악이 되게 필요한데, 그것이 지역과 이런 것들이 어디하고 결탁이 돼 있으면 이게 안 팔렸을 시에는 어떤 용도로 내가 돈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딱 답이 나오는 부동산을 선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곽 지역의 부동산을 샀을 때는 이미 많은 우리 2030들이 불안한 마음에 집들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있는 돈 다 긁어 모으고, 영끌이 한 말이 그런 거 아닙니까? 다 긁어 모으고 거기다가 어머니 아버님이 조금 힘을 실어주고 엄마 아빠 돈까지 다 갖다 쓴 거죠. 그리고 그런 지역들은 또 대출이 당시에는 나왔을 때 빚까지 지고, 이자가 언제까지 이렇게 내려갑니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 정도에서 끝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자를 올리기 시작한다면 한 달에 버는 수익이 대비 이게 굉장히 행복하고 맑은, 한 달에 돈을 벌어들인 수익 대비 포지션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엉망진창이 된다면 왜 밥도 좀 밖에 나가서, 변창을 비는 니깐 것들은 저 밖에 나가서 밥 먹지 말라면 이런 미친 사람도 있지만은, 그건 정말 한마디로 걔 욕을 하고 싶은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행복하게 우리가 사는 게 뭡니까? 맛있는 것도 먹고 조금 돈이 모아지면 내가 차가 이렇게 요즘 차 제가 잘 모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UV 조금 보태서 행복하잖아. 그렇죠? 조금 이렇게 올려서 타면 1000만원짜리 타다 2000짜리 타면 행복하다. 이런 걸 느끼기 위해서 사는 건데, 30이면 30에 맞고 40이면 40에 맞는 이런 생활, 이런 여력이 또 있으면서 집을 산 거에 대한 이자도 부르면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완전히 그냥 이 불안하니까 모든 돈을 다 갖다가 거기다가 몰빵을 해버리면서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익에 이자 내고 관리비 내고 엄마 아버님한테 또 돈 빌린 것도 좀 조금씩 갖다 드려야 되고, 여기서 이제 애 키우면서 생활해야 되는데, 이 생활이 맨날 집에 오면은 된장찌개나 먹고 라면이나 먹고, 이거야말로 정말 생활이 행복하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해서 집을 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면서 좋은 밥에 좀 따뜻하게, 무슨 정치하는 지들만 따뜻한 집에 따뜻한 이불에 따뜻한 와인 마시면서 무슨 뭐 이래야 됩니까? 뭐 이들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이라는 한 채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리고 재테크 수단의 정말 주머니 같은 것이긴 하지만, 과연 지금 2020에서 이 빚까지 지고 다 오를 대로 오른 현 상황에는, 제가 볼 적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2021에 더 많은 집값이 오를 것이다.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네. 지역도 나와 있지 않아요. 어쨌든 오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왜? 이 사람들이 추정하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소득 대비 수요와 공급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에 대한 부동산 오름폭을 얘기를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뭐 통계적인 것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14년 만에 가장 전국의 집값이 상승했다. 근데 지금 오를 대로 올랐던 이 지역, 1년 전에 그 포지션의 값이 강남이나 강북, 뭐 성동구 뭐 이런 일부 굉장히 좋은 집들, 보통 사람들은 좀 사기가 어려운 집들이죠. 그런 집들이 17억, 18억 선에서 22억의 정점을 찍고 35억, 이제 40억을 찍으려고 가고 있는데, 또 30억대에서 사실은 정점에서 도장이 찍혀 있는 상태예요. 안 팔린다고요. 왜? 이거 좀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이 레벨을 들여다보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 통계도 자기네들이 보고, 뭐 물론 이런 거에 뭉개져서 이탈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가 나라마다 상당히 많았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르게지 때도 그랬고요. 그때도 굉장히 이 집들이 2004년부터 7년까지 너무 많은 집을 진 거예요. 미국에. 너무 많은 집을 지니까 공급을 이거 해야 되는데, 살 사람들이 뭐 그냥 피티지기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신이 났죠. 오른 사람들은 막 그냥 뭐 100만 불씩 낸겨, 그러니까 10억이죠. 100만 불씩 낸겨 막 팔고 막 분양도 막 팍팍 되고. 왜? 대출이 막 나오니까. 대출 90%까지 줬어요. 그 에이전시가 있어요. 미국은. 대출을 잘 받게 해주는 에이전시들이 대출 받게 해주고 1000불, 1500불씩 이렇게. 그것도 뭐 나쁜 짓은 아니에요. 법적으로 이렇게 다 돼 있는 친구들이 그런 짓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공급하고 수요하는 사람들이 막 그냥 몰려들고 막 이 돈을 막 은행에서 주니까, 예, 그 집을 계속 짓는 거예요. 5년, 6년 동안 막 집을 계속 짓고, 그러다 보니까 능력, 자기가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집에 90%의 이자를 보면서, 이자가 당시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몰게지 터졌을 때? 서브프라임 몰게지 터졌을 때 이자가 6%였었어요. 지금보다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네, 이자를 부으면서까지 그 집을 왜 샀는지 미국인들도 몰라요. 그게 바로 바람잡이, 거품이 불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그냥 집을 한 채 가져야 사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제 유튜브 볼 때 그 제주도 편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업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제주도가 지금 엄청 오르고 있는데 왜 떠드냐. 이런 나쁜 욕 안 하겠습니다. 업자들 그런 식으로 사람 홀려가지고 집 사게 하지 마. 되게 많고요. 그리고 뭐 아파텔 이런 거 지금 뭐 신문 보도에 나와가지고 아파트하고 오피스하고 섞여가지고 있는 것들이 요즘 부동산이 굉장히 인기다. 잘못 사면은 안 팔립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업자들 들어와서 난리가 나겠죠. 왜 안 팔리는 이 아파트 겸 오피스를 또 못 팔게 저 땡땡땡. 그건 미친, 저를 향해서 얘기한 겁니다. 왜 또 저딴 얘기하지? 저 미친.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친, 내 사이트 들어오지 마.
진실한 얘기를 해줘야지. 어디다 대고 함부로. 내가 추무당이니까 내가 지금 무당춤을 추고 있어? 뭔 얘기하는 거야? 니네들처럼 족보 없는 사람 아니야. 가수 생활을 30년, 지금 방송인으로 10년. 그리고 내 족보는 모든 월간지와 신문에 미국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다 아는 그런 족보를 가지고 있어요. 어이 사기꾼들이 들어와서 나 어이없어가지고 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얘기하다 말씀드리다 말했지만 아파트 같은 거 조심히 사십시오. 이거는 살 때 등취득세 4.6% 내셔야 10억이면 4,600만 원 내셔야 되고요. 아파트보다 관리비 따블입니다. 비쌉니다. 그리고 각종 세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고요. 물론 안에 있는 것들은 상당히 잘 돼 있어요. 아파트예요 그냥. 그런데 그렇게 아파트를 만드는 이유가 있죠. 이게 주택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실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주택 말고 다른 형태의 집을 가지고 있어야 1가구 1주택이며 또 다른 부동산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돈깨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집들 절대 안 오릅니다. 그래서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이제 아파트 쪽 건설회사랑 이런 사람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저한테는 강연해달라, 뭐 광고해달라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왜? 맨날 부동산에 대해서 진실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 여자한테 광고나 강의해달라고 했다가는 우리 부동산도 이제 사람들이 뭐 안 좋게 보거나, 이게 그래 하여튼 그런 꿍꿍이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뭐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려고 이런 짓 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도담씨 힘을 주셔서요. 그러나 뭐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요. 그러나 혼을 내줘야 할 것은 저는 혼을 내줘야 된다고 봅니다. 대문을 비롯해 뭐 폐륜녀, 박미 어쩌다 폐륜녀가 됐냐? 이런 미친 소리 하는 무슨 시민의 무슨 신문사 사장 한복 입고 다니 네, 정말 그런 인간들 있는데 귀담아 듣지도 않고요. 그러나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것들한테 반박을 해야죠. 네 할 일이나 잘해 이렇게. 너는 네 좌파 얘기하면 신나고 내가 우파 얘기하면 미친년이냐? 이렇게 얘기해야죠. 지들 얘기는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지들 얘기는 다 맞고 우파 우리 같은 사람이 얘기하면은 다 틀린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가만히 놔둡니까? 어디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유튜브 하는 크리에이터로 이렇게 앉아있지만 어디 신문 같지도 않은 신문 조잡스러운 것들이 무슨 공갈렵박이나 하는 것들이 저한테 무슨 뭐 인터뷰 해달라 마라 어디다 대고 말이 됩니까 여러분? 조선일보나 뭐 동아일보, 중앙일보라면 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자 여러분 2023년까지는 제가 볼 때 많은 입주 물량이 이제 쏟아지게 됩니다. 이제 어디냐면요 개포 주공 그리고 원베일리 잠실, 미송, 크로바, 잠실의 진주아파트, 잠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둥천, 주공, 과천, 그리고 최고로 많이 오른 세종시. 이 세종시는 사실 인구가 35만 조금 넘어요. 에 대비 집하고 오피스텔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가 지금 14년 동안 제일 많이 올랐다는데 이거 정말 미친 짓입니다, 여러분. 세종시 사람들한테 또 이제는 문매를 맞게 생겼네. 5억 주고 사가지고 10억에 팔려고 그랬는데 저 미친 땡이 또 이게 또 사지 말라고 또 저 옆에서 또 그러네. 또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 시세에 맞춰서는 오른 폭은 어쩔 수 없습니다. 되게 많이 올랐는데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조심히 사셔야 될 것 같고요. 항상 물건을 사실 적에는 인구 대비 얼마나 지어져 있으며 얼마나 상가 형성과 그리고 학군 문제라든가 그리고 주위의 패턴이 어떻게 돼 있나를 꼭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가 또 말았던 것들이 뭐냐면은 부동산을 사서 이제 보통 연예인들도 제가 이제 방송을 하러 가면은 뭐 저는 망했다 부동산 사상 이런데 제가 들어보면 망할 수밖에 없는 곳에다가 투자를 해놓고는 망했다 그럽니다.
빚더미에 앉았다. 왜? 집값이 경기가 어떻게 됩니까? IMF가 온다든가 무슨 서프라임 모르게지가 온다든가 이제 문재인 라인에서 이제 내년 정도에 팍 하고 떨어졌을 때 뭔가가 경기가 완전히 박살이 났을 때 확 떨어지면 어디부터 떨어집니까? 위험한 지역부터 떨어져요. 근데 제가 1억이었던 집을 5억에 샀어요. 그건 잘못 산 거죠, 본인이. 흥분해가지고 우리 영끌 친구들 막 들어가서 샀는데 쾅 해가지고 이제 그게 뭐 1억이 되는 건 아니고 빨리는 팔아야 될 거. 급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았을 때 예, 살려고 그러는 사람은 많지 않고 물건은 그냥 들이다. 왜? 생활이 안 되니까 이자 나가는 것보다 차라리 팔고 이자 없애버리고 차라리 월세나 전세를 나가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했겠죠. 이자가 높아지면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들이 갑자기 지금 전세 오르고 그런 전세를 5억짜리 집을 전세를 3억 7천 들어가서 사느니 그냥 사버리자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친구들이 외곽 쪽에 되게 많아진 것인데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2020의 부동산이 수요 공급이 지금 현재는 살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급하는 사람들은 줄여놨잖아요. 대출도 없애버리고 그리고 뭐 집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하는 입장인 현재에 있어서는 2만 몇천 가구밖에 못 만들고 이러니 당연히 뭐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외곽이라도 사겠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빨리. 우리나라 원래 빨리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혼란스럽게 2020을 장식을 오늘 마지막 날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사지 않고 준비가 돼 있어서 현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자꾸 주식 오르고 뭐 부동산이 이제 뭐 더 오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2021년 많은 발표가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부 정책을 많이 봐야 돼. 이게 현실이 되는 것들을 지금 얘기했다고 했을 때 집이 남아돕니다. 내후년 말부터. 네. 46만 가구가 어떻고 저떻고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여러 군데 막 이게 집들이 이제 이렇게 뭐 완성이 되고 뭐 경기도 경기권 서울권 GTX A 뭐 신안 산선 2025년 개통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만일에 말처럼 제대로 완성이 된다면 이게 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것이죠. 원래 자기네들이 들어오고 싶은 지역이 아닌 곳에 외곽 쪽에 나가 있었던 사람들은 후회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에이 뭐 그러든가 말든가 집 한 채는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후회할 일이 있더라도 그냥 쭉 그냥 그곳에서 좀 이렇게 살면서 다음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이미 결정한 거니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집을 사면서 좀 얕게 집값도 오르고 아까 말씀드린 형태 집이 내가 경기가 이래서 이자를 더 이상 붓기가 힘들어지면 빠져나올 때 월세도 빨리 나가고 월세가 안 나가면 전세를 주면 당장 지금은 4년이지 않습니까? 2년을 더 연장해서 전세 들어가 있는 사람이 살겠다고 입주자가 하면 그러면 4년 동안 은행에 이자를 안 내고 전세금으로 막을 수도 있고 자기는 이제 뭐 조금 저렴한 곳에 들어가 살면서 이렇게 대비를 할 수 있고 빠르게 리턴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을 좀 찾아야 어려움이 없고요. 부동산에 실망했다, 부동산이 뭐 망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꽃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조심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안 산 분들은 어차피 제가 말씀 여러 번에 걸쳐서 드린 것처럼 좀 킵을 하시고요. 현금화 하고 계시죠? 예. 어느 지역으로 들어갈지는 뭐 오늘 하루 하고 얘기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수도 없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뭐 매일 방송을 저는 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서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것도 그래서 이자가 이제 높은 가격에서도 내면서 집을 마구잡이로 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집이 거품이 생기면서 그 거품이 공급과 수요에 맞지 않고 자기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올라가 봤자 얼마나 오릅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5%? 많이 오르면 10%? 이렇게 오르는데 집값은 20%, 30%, 40% 막 이렇게 뛰니까 안 맞죠 전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고 제일 좋게 찬스를 딱 받을 수 있는 거는 여러분 하나 가르쳐 드리죠. 언제일까요? 지금 말씀드릴까요? 눈여겨서 공부하고 계시고요. 언제가 될까요?예요. 붕 하고 떨어지는 기간이죠. 그게 가장 좋은 그때가 찬스인 거예요. 근데 그 찬스일 때 못 잡는 건 왜 못 잡죠?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왜? 다른 데 다 투자. 누가 또 얘기하면 나도 집 사야 되겠다. 주식? 나도 500 벌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겠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찬스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때가 가장 좋은 최고의 찬스이고요. 지금은 굉장히 오른다고 대화들 얘기를 하지만 오를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5%? 5억에 5% 오르면 얼마입니까? 2,500 올라요. 그것 때문에 집 사야 됩니까? 경빈 생각 안 해요? 10%? 5천 올라요. 그럼 2년, 3년 부동산이면 5천 오르면 다른 집은 안 나옵니까? 판다고 쳐요. 판다고 쳤을 적에 그 팔고 나서 오히려 현금화를 만들어가지고 기회를 찬스를 보겠다 생각을 한다면 나는 그거는 오히려 지금 굉장히 좋은 시기일 수도 있는데 팔릴까요? 이제 좀 약아져가지고 슬슬들 조심을 하고 있는 시기가 지금 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부동산을 내나 보니까. 앙리씨 잘 지내죠? 네, 찬스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마련해 놓고요. 내년에 또 소비 줄이고요. 그럼요. 소비는 계속 줄여야 돼.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도 어저께 이게 조명 팔고 그런 엄청 큰 회사예요. 영업한 때부터 이렇게 비즈니스 하셨던 사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봐도 지금 유튜브라는 회사가 많아져가지고 이 카메라 파는 캐논, 소니 뭐 이런 거 최고 잘 지금 떼돈을 벌고 있어요. 그리고 시기에 맞는 비즈니스를 하시면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이게 지금 주문해가지고 먹는 거 제일 많이 지금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똑같은 치킨집이 10개 있는 것보다 아이디어 잘 써가지고 남이 안 하는 거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진짜 1년을 쉬더라도 내가 원금을 까먹을 때 내가 한 2천 정도 까먹는 동안에 1년 동안에 내가 준비하는 것을 정확하게 목표를 정하고 남이 안 하는 거를 하게끔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저는 실패와 실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또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은 부동산에 이제 짓는다 하면은 막 은평구마저도 저는 은평구가 엄청 외곽이었거든요. 교통이 어마어마하게 안 좋지 않습니까? 누가 거길 기어져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까? 또 은평구 사시는 분들한테 또 그런데 또 이제 그 다음을 들으셔야죠.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미분양이 줄어들면서 이게 분양한다 그러니까 막 그냥 몰리잖아요. 그럼 거기가 굉장히 이제 인구 밀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좋아지겠죠. 그런데 거기 대비 교통이 큰 문제라 나중에 또 기어져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데는 사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나오고 싶을 때 빨리 전세 놓고 내가 나오고 싶을 때 빨리 월세 놓고 내가 나오고 싶을 때 빨리 팔리는 그런 것들이 경쟁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금화가 되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각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임대차 3법을 만들므로 우리는 오히려 전세 폭등, 매매 올라가고 이렇게 대출을 묶어버리고 그래서 영끌 어린 친구들이 전세금 올라가니까 다 집들 사버리고 높은 값으로 공부가 안 돼 있는 어린 친구들이 이래서 2020의 혼란스러운 부동산 점검을 우리가 할 수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박미TV에서는 그렇게 점검을 하고요. 자, 문재희씨 안녕. 그래요. 사랑합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답 좀 주세요. 후리지야. 이름 진짜 특이하다. 후리지야. 네. 그럼요. 돈초님
경험적 지식. 저도 어떻게 승승장구만 했겠습니까? 안 팔린 지역에다가 샀다가. 저 이태원에도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그때는 인기가 없었어요. 거기가 외국인들이 살면 또 한국인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좀 독특한 곳이니까 거기는 빨리빨리. 월세도 빨리. 왜냐면 외국인과 한국인들이 주목해서 들어오고 해외에 나갔다가 한국에 들어온 한국인을 비롯한 저같이 한국인을 비롯한 뭐 외국인까지 다 이태원에 살길 원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또 대박이 났죠. 월세도 잘 나가고 전세도 잘 나가고 집도 잘 팔리고 빠르게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 아직도 1년 남았나. 문재인 씨 조금 더 기다렸으니까 내년 봅시다. 네, 3월 전후에서 보고 급할 거 없잖아요. 우리 지혜씨 집 지혜씨 집 없었나? 한 채도 없었나? 그런데 집 한 채는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집 한 채를 꼭 빨리 사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답을. 새로 분양하는 것은 분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들어가세요. 집 한 채는 있어요. 분양했던 그 값이 떨어져 봤자 분양 밑으로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손해를 볼 일은 없고 경기가 뭐 그럭저럭하게 들어가면 한 20% 정도는 올라가는 게 이제 분양 새로 들어가는 집들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말씀드리고요. 뿌니맘 전 내년 꿈 제주도 세컨하우스. 정말이에요? 마음 먹은 것이면 공부 많이 하시면 적깁니다. 제주도. 제가 3주 후에 제주 들어가서 집중 투자처 라인들 집 앞에서 들어가면 또 고소가 걸려가지고요. 제가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제주도 관망한 것들, 요번에 가서 관망한 거 굉장히 많습니다. 바닷가 근처를 비롯해 들어가시고 손해는 보시면 안 되잖아요. 제주도. 지금 한 30% 이상씩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 떨어뜨리려고 막 그냥 어떻게든지 저한테 또 막 왜 제주도 집값 떨어지게 그렇게 얘기하나 막 이게 막 그러시는데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참 좋은 기회가 지금 제주도다 이렇게 제주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020 혼란스러웠던 지금 부동산이 이렇게 만들어진 건 정권의 실패작, 실패작이고 임대차 3법 전세 폭등 매매 올린 거, 그 다음에 이제 대출 막으면서 영끌, 쌍끌 뭐 해가지고 우리 어린 친구들이 외곽 쪽을 전부 사들이면서 이렇게 싼 집들을 올리면서 집값이 그냥 폭등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2021년에 이제 관망은 좀 시간이 부족해서 못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연립 빌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경기가 안 좋아져서 하고 떨어지면은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런 괜찮은 지역의 괜찮은 빌라들, 월세도 전세도 빨리 팔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재건축 이런 것들을 조금 옥석을 골라서 오늘 좀 찾아놨어요. 항남동 지점이랑 제가 그 유엔빌리지 앞에 스타벅스 뭐 이런 라인들, 청담동, 삼성동 뭐 이런 데 소득 대비 이렇게 조금 맞춰서 갈 수 있는 것들을 해놨는데 오늘 좀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 날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또 해외 투자 하와이, LA 좀 집값들이 한국보다 아주 싸지요. 예. 거기도 월세 잘 나옵니다. 예. 그래서 월세가 달러로 나오는 그런 뭐 지금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이 1월 20날 되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면 또 이 얘기하면 또 난리가 나요. 왜 바이든이 올라가냐. 내가 정말 이렇게 이제 하여튼 선언하고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제 달러의 추이를 지켜보고 해외 투자, 해외 비즈니스 한국보다 낮을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해외 투자 그리고 해외 사업 뭐 치킨집 10군데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달러로 제가 달러로 돈을 벌어봐가지고 이게 재미가 쏠쏠합니다. 네, 신문정 씨 처음 가입한 거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 뭐 이야기할 거 있으면 질문 주십시오. 문재희 씨
웃으니까 웃긴다. 에이씨.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해외 투자, 사업적,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그 외에 예, 좀 이렇게 옥석을 가려서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예, 부동산 이야기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강원 씨 정신 차리세요.